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이로운 판례 새로운 사건입니다. 특수강간치상에 미수가 가능할까라는 주제고요. 특수강간치상, 저죄가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 공부해 본 적은 없지만, 저건 성폭범에 이른 죄예요. 저걸 공부해 본 적은 없지만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대한 얘기는 해본 적이 있죠. 이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대해서 무슨 조항들에서는 우리 결과적 가중범임에도 불구하고 미수죄를 두고 있다, 1인 강도 이런 거를 보신 일이 있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라는 것이 성립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요. 그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 사건의 사실관계 보고 쟁점에 대해서 논의해 본 다음에 대법원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남녀가 있었어요. 이 남녀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 남녀 각 두 분씩 이렇게 만나고 술을 마시고 놀았나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분이, 여자분 한 분이 먼저 집에 갔어요. 다른 한 분만 남았는데, 자, 이렇게 2인 이상이 합동해서 준강간을 하려고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게 뭐죠? 특수강간치상죄가 됩니다. 여기서 강간이든 준강간이든 가리지 않고 다 요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강간을 했냐 안 했냐가 이제 논쟁이 되겠죠? 이 사건의 사실관계 계속 보겠습니다. 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데요. 그리고서 강간하려고 하던 중에 피해자의 남편이고요. 아까 전에 피해자랑 같이 술을 먹던 친구예요. 아니, 얘가 혼자 남아있는데 이쪽에 말을 해줬겠죠? 그래갖고 남편이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가 되니까 여기도 이제 갑자기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하는 거죠. 전화를 막 이렇게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계속 했다는 거예요. 계속 전화가 두 명한테서 막 수시로 들어오니까 얘는 이제 좀 무섭죠. 이거 그냥 계속 이렇게 냅두면은 이거 우리가 완전 강간죄 다 이거 걸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념했습니다. 자, 이런 사실관계에서 이 피해자 이미 상해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특수강간치상이냐, 아니면 강간을 안 했기 때문에 특수강간치상의 미수냐, 이런 게 쟁점이 되는 거죠. 법정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법정에서 검사가 특수강간치상죄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아니다, 강간이 미수 아니냐. 특수강간치상죄는, 그리고 특수강간치상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도 있다. 이게 뭔 소리지? 자, 요 조항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수범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조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법원이 고민에 빠졌어요. 자, 조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폭법인데요. 미수범 처벌 규정부터 볼게요. 이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규서부터 차례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조 미수범, 3조부터 9조까지 미수범은 처벌한다 라고 써놨어요. 미수범 처벌 규정 존재하는데요. 자, 우리가 타겟하고 있는 범죄, 강간 등 상해치상죄가 몇 조에 있습니까? 8조에 있어요. 그러면 3조부터 9조까지 안에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이 미수범은 처벌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 강간 등 상해치상죄의 기본 범죄가 되는 범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4조 특수강간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특수강간죄에 죄를 범한 사람이, 자, 이 사람은 이제 기수든 미수든 불문이고요. 특수강간의 경우에. 자,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자, 요 뒤에 있는 게 치상이죠. 자, 특수강간을 할 고의로 이 심신상실 함거불능 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졸피뎀을 먹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해에 이르게 했죠. 그러면 이 사람은 특수강간치상죄가 되는 거고, 그 조항 8조의 죄에 대해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죠? 아니, 치상죄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치상의 미수라는 건 언제 인정해야 되는 거지? 가 논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결과적 가중범에서는요, 기본 범죄가 고의범이고요. 플러스로 중한 결과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까? 과실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 고의에 대해서는 미수가 있을 수 있지만 과실범에 미수가 있을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실이 있는 이 중한 결과에 대해서 미수범 처벌 규정은 언제 적용돼야 되는 거지? 이런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변호인은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강간의 미수니까, 강간을 실제로 안 하지 않았느냐, 미수니까 미수범 처벌 규정을 적용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미수가 무슨 종류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아마 뭐 중지미수 주장까지도 해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중지미수 같은 주장 안 받아들여지겠지만 해본다고 했을 때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뭐 이런 것들이 따라붙게 되잖아요. 아무리 장애미수라고 하더라도 감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렇게 이게 인정되면 조항이 있으니까 이것은 이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있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죠? 그래서 주장을 해본 거예요. 근데 우리 대법원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이 엄청 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요약해 봤는데요. 대법원은 종래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실제 있지만 미수로 처벌될 수 없다라고 판시해 왔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판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지할 것인지를 전원합의체 판결로 다룬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형법과 형사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결과적 가중범 중에 특수강간치상죄와 같이 별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되는 결과가 과실로 생긴 결과적 가중범과 고의로 그 결과를 일으킨 결합범. 자, 이게 뭐예요? 여기서 예로 들면 지금 특수강간치상. 요게 뭐예요? 특수강간상해. 예, 요런 두 개의 조문을 하나의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 형식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전에 우리 보셨던 그 조문을 보면 이 미수범은 처벌한다는 규정이 조문을 이렇게 통째로 인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8조에 이 상해에 이르게 한 게 섞여 들어간 것 뿐이지. 여기서 이 입법자가 이 치상죄에 대해서 꼭 미수범 처벌 규정을 적용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만든 것이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법자는 이 특수강간 치상죄에 대해서 미수범을 인정하려고 이 규정을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이 대법원 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 판결문에 보면요. 이 성폭법을 입법할 때도 치상 부분에 대해서는 이 미수범 처벌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형태로 여러 개정안들이 올라왔었대요. 그런데 이걸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형법에 이미 있는 무슨 1인 강도,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일수죄, 인질죄, 그리고 강도죄 이런데 이 미수범 처벌 규정,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 뭐 요런 것들의 이 선례를 보면 특별히 뭐 그게 없다 그래도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해서 이것을 그냥 그대로 입법한 결과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입법자가 이 특수강간치상에 대해서 미수 성립을 인정하려고 둔 규정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봐야 타당하다. 이렇게 보지 않으면 기이한 결론에 이른데요. 무슨 기이한 결론에 이른다고 보냐면 그러면 요것과 특수강간 상해가 똑같은 논리 구조여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특수강간을 하려다가 강간도 미수고 상해를 고의로 하려다가 상해도 미수고 하면 이런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미수를 2번 적용해서 감경해줘야 되냐? 법률상 감경 사유는 여러 개 있으면 다 적용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긴 이상하다는 거죠. 이건 기이한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런 논리, 우리가 변호인의 그런 입장에서의 주장을 그대로 일관하면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상하죠.
자,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형법상의 강간상해죄하고 너무 막 불균형이 생겨버리기도 하고요. 따라서 우리 대법원은 성폭법상의 특수강간치상죄에 대해서는 미수범 처벌규정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중간에 논리를 펴는 과정에요. 이 결과적 가중범 일반에 대한 그런 논리를 펴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법상에 우리가 조문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 몇 개의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처벌 규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요 판결을 통해서 요 부분 같은 거는 이제 출제를 여러분들에게 그냥 빵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부분 내용들 이거 기억해 주시고 또 미수범 처벌 규정 적용할 수 없다는 이 사안의 결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